중위님께서 허름한 여자 민간인에게 경례를 하고 계십니다. 계룡대 공군 특전사령부 면회실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병사의 외침이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든다.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 앞에서 떨고 있는 공군 중위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닿는 순간 저 평범해 보이던 민간인의 정체가 드러나려 한다. 이것은 별보다 무거운 모성애와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충청남도 계룡시에 자리한 공군 특전사령부는 가을 햇살 아래 위엄있게 서 있다. 높다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월 2번 있는 소중한 면회일이다. 부대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중년의 부모들이다. 아버지들은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있고 어머니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품에 안고 있다. 얼굴마다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군대에 간 아들을 만나러 온 부모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 면회증 확인하겠습니다. 헌병 하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면회객들을 맞이한다. 20대 중반의 젊은 헌병이지만 목소리에는 군인다운 품위가 있다. 면회객들이 하나씩 준비해온 면회증을 보여주며 줄을 서서 기다린다. 우리 아들 보러 왔어요. 벌써 2달 만이네. 한 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한다.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하다. 저희도요. 이번에는 김치찌개를 해왔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면회객들 사이에 정겨운 대화가 오간다.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금세 친근해진다. 그때 조용히 한 여성이 다가온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었다. 키는 165cm 정도로 보통이지만 어깨는 반듯하게 펴져 있다. 다른 면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손에 든 것은 작은 검은색 가방 하나뿐이다. 다른 부모들처럼 큰 도시락이나 과일 바구니는 없다. 면회증 부탁드립니다. 헌병 하사가 정중하게 요청한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하다. 마치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 같다. 헌병이 면회증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확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녀가 정문을 통과하자 근처에 있던 공군 병사들이 수군거린다. 저분 누구 어머니신가? 왜 저렇게 군인처럼 똑바로 서 계시지? 실제로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다. 어깨는 수평을 이루고 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다.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럽다. 다른 면회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우리 아들 말로는 특전사 훈련이 정말 힘들다던데요. 그래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힘들수록 좋은 거예요.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이어진다. 하지만 그 여성은 혼자였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면회실 방향으로 걸어간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 공군 특전사령부 면회실 대기 공간. 여러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고 벽에는 공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다. 그녀는 벽 한쪽에 기대어 서서 시계를 본다. 오후 2시 15분. 면회 시간까지 15분 남았다.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자꾸 그녀에게 향한다. 선글라스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 있는 모습 때문인지 궁금해한다. 저분은 왜 혼자 계실까?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걸까요?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린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쉰다.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여다본다. 아들이 지난주에 보낸 편지다. 편지 속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엄마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줄이 그녀의 가슴을 저민다.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척할 수 없다. 면회객 여러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내 방송이 나온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선다. 다른 면회객들과 함께 면회실로 향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홀로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한 모습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면회실은 넓고 깔끔하다. 긴 테이블들이 나란히 놓여 있고 장병들이 들어올 문이 저쪽 끝에 보인다.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비추고 있어 따뜻한 느낌을 준다. 면회객들이 각자 자리를 잡는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다.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와 편지 봉투를 꺼낸다. 다른 면회객들처럼 큰 도시락이나 과일 바구니는 없다. 옆자리 어머니가 큰 김밥 도시락을 펼치며 말한다.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밥이에요. 새벽 5시부터 쌌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목소리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자신의 소박한 준비물을 바라보며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다. 면회실 문이 다시 열린다. 드디어 장병들이 들어올 시간이다.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한다. 20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가 오늘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들을 만나는 기쁨이 뒤섞여 있다. 손으로 선글라스를 만져본다. 아직은 벗을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킨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면회실 문이 열리며 공군 특전사 장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온다. 면회객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다. 아들아, 어머니. 여기저기서 반가운 인사소리가 터져나온다. 포옹하는 가족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 면회실은 순식간에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해진다. 그녀는 조용히 입구를 바라본다. 아직 자신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뛴다. 가방 속 편지를 다시 한번 만져본다.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문 너머로 보인다. 키 178cm 건장한 체격이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공군 특전사 훈련복을 입고 있는 젊은 청년이 그녀를 향해 걸어온다. 엄마. 정우성 1등병이 그녀를 향해 달려온다. 22,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우성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을 만나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군복을 입은 아들이 어른스러워 보인다. 입대 전보다 훨씬 의젓해진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많이 힘들었지? 그녀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더 걱정되었어요. 우성이 어머니 앞에 앉으며 환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그녀는 놓치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은 언제나 예리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정겨운 대화가 이어진다. 아들아, 이것 좀 봐.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해왔고 갈비찜도 있어. 우와, 진짜요? 부대 밥만 먹다가 이런 거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풍성한 면회 모습을 보며 우성이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어머니가 준비한 건 손수건 하나와 편지뿐이다. 미안하다. 엄마가 요리를 잘 못해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니에요. 엄마가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우성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다. 다른 친구들의 풍성한 면회 음식을 보니 더욱 그렇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군인이라는 신분상 평범한 어머니처럼 행동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때 면회실 한쪽에서 공군 중대 행정보급계 김상사가 면회실을 둘러본다. 40대 중반 20년차 부사관이다. 면회 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면회실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한다. 면회객 여러분,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사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문다. 다른 면회객들과 확연히 다른 모습 때문이다. 음식도 없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다. 저기요, 어머니. 김상사가 그녀에게 다가간다. 네.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한다.
면회실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으시는 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면회 태도가 좀 규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 상사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담겨 있다. 다른 면회객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녀가 정중하게 답한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니요? 여긴 군부대입니다. 규정은 지켜야죠. 김 상사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20년간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민간인은 처음 본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우성의 얼굴이 굳어진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하지만 1등병인 그가 상사에게 대들 수는 없다. 상사님, 저희 어머니는요. 너는 가만히 있어. 면회 중에 군기가 빠지면 안 되지. 김 상사가 우성을 제지한다.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다. 어색한 분위기가 면회실을 감싼다. 즐거워야 할 면회 시간이 불편해진다. 괜찮다, 우성아. 그녀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다. 그 손길에서 우성은 묘한 안정감을 느낀다. 어머니의 손이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느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우성이 어머니의 손을 자세히 본다. 굳은 살이 여러 곳에 박여 있고 작은 상처 자국들도 보인다. 일을 많이 해서 그래.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 거친 손은 수많은 훈련과 작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아들은 아직 그것을 모른다. 김 상사가 다시 그들 앞으로 온다. 어머니, 다른 분들처럼 아들을 위해 뭔가 준비해 오시지 그랬습니까? 저렇게 손수건 하나만 들고 오시면 다른 면회객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 상사의 말에 주변 면회객들이 그녀를 바라본다. 동정하는 시선도 있고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상사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여성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보통 민간인과는 다르다. 마치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한 사람 같은 느낌이다. 그러시다면요. 김 상사가 자리를 떠나자 우성이 작게 한숨을 쉰다. 엄마, 괜찮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다. 난 더 심한 것도 겪어봤으니까. 그녀의 말에 우성이 고개를 갸웃한다. 더 심한 것이요?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녀가 서둘러 화제를 돌린다. 아직 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다. 군대 생활은 어떠니? 많이 힘들지? 그녀가 아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해요. 그런데 가끔은요. 우성이 말을 멈춘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다. 아들의 표정, 목소리 톤, 몸짓 하나하나에서 힘든 상황을 읽어낸다. 가끔은 뭐가 힘드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우성이 애써 밝게 웃는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한다. 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아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군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거나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면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들만의 조용한 대화가 계속된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상사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우성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걱정 마라. 엄마는 강하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내심이 그 확신의 근거다. 하지만 김 상사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향해 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이,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다. 다른 면회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이 여성의 정체가 궁금하다.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면회실의 평화로운 분위기 뒤에 긴장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킨다. 면회 시간이 절반 정도 흘렀다. 그리고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면회 시간이 30분 정도 흘렀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정겨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테이블만은 조용하다. 김 상사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향해 있어 분위기가 어색하다. 그때 면회실 입구에서 공군 김중희가 나타난다. 28살 공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신임 장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 특히 민간인들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김 상사님, 면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중희가 큰 걸음으로 다가온다. 군화 소리가 면회실 바닥에 또렷하게 울린다. 대체로 양호합니다만 저기 저 어머니가 좀 이상합니다. 김 상사가 그녀를 가리킨다. 김중희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한다.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린다. 다른 면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확실히 다른 분들과는 다르군요. 김중희가 그들 테이블로 다가온다. 우성이 긴장하며 자세를 바로 한다. 중희님께 경례. 그러나 김중희의 관심은 우성이 아닌 그의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 면회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부대가 그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아십니까? 김중희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담겨 있다. 신임 장교로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어 한다.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예절을 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침착하게 대답한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하지만 한치의 위축됨도 없다. 이런 반응이 김중희를 더욱 자극한다. 보통 민간인들은 장교 앞에서 주눅들기 마련인데 이 여성은 다르다. 선글라스부터 벗으시죠.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처럼 아들을 위해 뭔가 준비해 오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김중희의 말에 주변 면회객들이 그들을 바라본다. 우성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는 게 견딜 수 없다. 하지만 계급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중희님, 저희 어머니는요. 1등병이 면회 중에 말대꾸를 하나? 가만히 앉아 있어. 김중희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본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가 일어선다. 자세가 완벽하게 곧다. 마치 수십 년간 훈련된 군인처럼 어깨가 펴져 있고 시선이 정면을 향해 있다. 민간인이 뭘 처리한다는 겁니까? 여긴 군부대입니다. 김중희가 비웃듯이 말한다. 그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진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박일병이 눈을 크게 뜬다. 뭔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낀다. 그 자세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저분 왜 그래?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일병이 동료에게 속삭인다. 혹시 훈련소 교범에 나온 여군 장교님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뭔가 비슷해. 박일병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못한다. 당신들 뭘 수군거리는 거야? 조용히 해. 김중희가 병사들을 제지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여성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보통 민간인과는 다르다. 마치 오랫동안 조직의 상급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 같은 느낌이다. 중희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긴다. 여전히 정중하지만 저 깊숙한 곳에서 권위가 스며나온다. 뭡니까 그 말투가? 김중희가 당황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민간인들은 자신 앞에서 주눅들었는데 이 여성은 다르다.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다.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그녀의 말에는 명확한 논리가 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 대응하고 있다. 김 상사도 불안해한다. 20년 군 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다. 민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카리스마다. 중희님, 저 어머니가 뭔가 이상합니다. 김 상사가 김중희에게 속삭인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통 사람 같지 않아. 김중희도 점점 확신이 줄어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때 박일병이 동료에게 더 자세히 말한다. 야, 내가 확실히 기억났어. 저분 훈련소 교범 147페이지에 나온 분이야. 정말? 뭐라고 나와 있었는데? 여군 최초 뭐였지?
특수부대 관련된 거였는데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진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는 못한다. 단지 심상치 않다는 것만 느낄 뿐이다. 어쨌든 면회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김중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것을 그만둘 수도 없다. 신임 장교로서의 체면도 있고 김 상사 앞에서 물러설 수도 없다. 규정이라면 저도 잘 압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이들이 주목한다. 규정을 잘 안다는 말이 범상치 않다. 민간인이 어떻게 군 규정을 자세히 안다는 말인가? 엄마. 우성이 불안해한다. 어머니에게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따뜻한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군가 같다. 마치 군인 같은 모습이 보인다. 괜찮다, 우성아. 엄마가 다 처리할게. 그녀의 말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다. 면회실의 공기가 팽팽해진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다. 선글라스 너머로 그녀의 눈빛을 궁금해한다. 김중희와 김 상사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 혹시 성함을 여쭈어 봐도 될까요? 박일병의 질문에 모두가 숨을 죽인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선글라스 너머로 박일병을 바라본다. 왜 궁금하지? 저 교범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면회실이 더욱 조용해진다. 교범에 나올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모든 이들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한다. 그럼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십시오. 김중희가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면회 질서를 위해서라도 신분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김 상사도 거든다.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는 면회를 진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자리에 앉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우성아,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저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성이 어머니를 걱정한다. 신경 안 쓴다고요? 김중희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낸다. 민간인 주제에 우리를 저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중희님, 제 아들은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한다. 잘못 말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중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다. 저기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요? 우리까지 기분 나빠지네요. 하지만 김중희는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다.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이 여자가 우리 군대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중희님, 진정하십시오. 그녀가 김중희를 바라본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그 시선의 무게가 느껴진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누군데 저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김중희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명령이 아닙니다. 조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다. 그때 면회실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선다. 최소령이다. 42살 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지만 최근 진급에서 누락되어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다. 그가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잠깐만요. 최소령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최소령님? 김중희가 놀라며 돌아본다. 김중희, 저 어머니한테 너무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령의 말에 김중희의 자존심이 상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최소령의 말에 면회실이 싸늘해진다.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다. 소령님,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 상사도 당황한다. 왜 그럽니까?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여자가 군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우성의 주먹이 꽉 쥐어진다. 어머니가 성별로 차별받는 것을 보는 게 참을 수 없다. 소령님,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등병이 소령한테 말댔고야. 최소령이 우성을 압박한다. 저는 제 어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만하십시오. 그녀가 일어선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다. 뭐라고요? 민간인이 장교에게 명령조로. 최소령이 비웃는다.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괴롭히지는 마십시오. 괴롭힌다고요? 이건 군기 확립입니다. 김중희가 거든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최소령의 편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면회객들도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의 기억 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긴 여정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 아들까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좋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한다. 그렇게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면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킬 것이다. 면회실에 흐르는 정적이 길게 이어진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선언한 후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 김중희와 최소령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뭔가 불안한 기색도 보인다. 우성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성아, 엄마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녀가 다시 아들을 바라본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뭐예요, 엄마? 우성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단단한지 다시 한번 느낀다. 너는 지금 얼마나 힘드니?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위험 있는 군인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우성이 잠시 망설인다.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괜찮다고만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들어요. 우성의 목소리가 떨린다. 특전사 훈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특히 행군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우성이 지난주 40km 행군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행군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네, 막판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성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가 항상 견뎌라, 이겨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저려온다. 자신의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절실히 느껴진다. 우성아,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해진다. 엄마가요? 엄마는 언제나 강하셨잖아요. 우성이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다. 나도 수십 년을 버텨왔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린다.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온다.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끝없는 편견들. 김중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든다. 어머니,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 아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답한다. 중요한 이야기라니요?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소령이 거든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만 집중한다. 우성아, 엄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너는 왜 특전사를 지원했니? 엄마 때문이에요. 우성의 대답이 예상과 달라서 그녀가 놀란다. 나 때문에? 네, 엄마가 항상 강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대를 선택했어요.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그럼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니? 네, 후회 안 해요. 다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성이 솔직하게 말한다. 특히 동기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엄마도 처음에는 뒤처졌다.
남자들보다 체력이 딸렸고 경험도 부족했어. 엄마가요? 그렇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다. 아니, 앞서갈 수도 있어.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겨 있다. 김 상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본다. 이 여성의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마치 군 경험이 풍부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 저기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혹시 과거에 군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녀가 반문한다. 중요하지 않다면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김중희가 끼어든다. 우성아, 엄마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녀가 다시 아들에게 집중한다. 주변의 압박을 무시하고 오직 아들만 바라본다. 내가 내 나이 때 처음 훈련을 받을 때 말이다. 엄마가 훈련을 받으셨다고요? 우성이 놀란다. 응, 정말 힘든 훈련이었어. 하루에 20km씩 행군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훈련했지. 우성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그럼 엄마도 저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지. 특히 처음 한 달은 매일 울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에 우성이 위안을 얻는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거든. 무슨 이유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녀의 말에 우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그렇다.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강해져야 해. 그녀의 교육 철학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정말 어떤 일을 하세요? 항상 늦게 들어오시고 출장도 많이 가시고. 우성이 궁금해한다. 그녀가 잠시 침묵한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중요한 일이야. 너 같은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다 알려줄게. 최소령이 참지 못하고 나선다. 이상하네요. 계속 말을 돌리시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소령님,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답한다. 사정이라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걸 보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령의 편견이 다시 드러난다. 우성아, 엄마가 너에게 약속 하나 할게. 그녀가 다시 아들에게 집중한다. 무슨 약속이요? 내가 군대를 무사히 마치면 엄마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겠다. 정말요? 정말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지? 네, 엄마. 기다릴게요. 우성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해라. 뭐요?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 네, 엄마. 꼭 약속할게요. 우성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는다. 그 거친 손에서 따뜻함을 느낀다. 김중희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면회실에 긴장감이 흐른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그녀가 우성을 바라본다.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너는 정우성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네, 엄마. 그리고 명심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야. 그녀의 말에는 수십 년간 쌓인 철학이 담겨 있다.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킨다. 면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향한다. 면회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린다. 과연 이 신비로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녀의 손이 선글라스에 닿자 면회실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진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때 면회실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난다. 강대위다. 30대 중반 공군사관학교 18기생으로 김중희보다 계급이 높다.
그는 지금까지 부대 업무로 바빠서 면회실에 오지 못했는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강대위가 큰 걸음으로 면회실로 들어온다.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진다. 아, 대위님 오셨습니까? 김중희가 급히 격려한다. 김중희,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강대위의 눈이 그녀에게 향한다. 선글라스를 쓰고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저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최소령이 강대위에게 다가간다. 어떤 문제인가요? 면회 규정도 지키지 않고 신분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저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소령이 상황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설명에는 자신의 편견이 많이 섞여 있다. 게다가 여자 주제에 너무 당당하게 나오고 있어요. 강대위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본다. 오랜 군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하다. 이 여성에게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면회 규정상 선글라스는 벗어주셔야 합니다. 강대위의 말투는 김중희나 최소령보다는 정중하다. 하지만 여전히 권위적이다. 대위님도 같은 말씀이시군요. 그녀가 차분하게 답한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위가 단호하게 말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부대 규정이 우선입니다. 강대위의 말에 김중희와 최소령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어머니가 여러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압박받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다. 대위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십니다. 우성이 용기를 내어 말한다. 1등병,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강대위가 우성을 제지한다. 하지만 대위님, 제 어머니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몰아세운다고? 최소령이 발끈한다.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몰아세우는 거야? 소령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성이 당황한다. 그럼 어떤 뜻이야? 내 어머니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최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김상사가 옆에서 거든다. 1등병 정우성, 너 지금 면회 분위기 다 망치고 있는 거 아니야? 상사님, 저는 단지 제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뿐입니다. 보호라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어머니가 규정을 지키면 되는 일이잖아. 김상사의 말에 다른 면회객들이 그들을 바라본다.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한다. 저기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 한 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면회 시간까지 망치네요. 다른 아버지가 투덜거린다. 하지만 장교들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흥분해 있다. 어머니, 이제 정말로 결정하십시오. 강대위가 최후 통첩을 던진다. 선글라스를 벗으시든지 아니면 면회를 포기하시든지. 면회를 포기하라고요? 우성이 놀란다. 그렇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면회를 계속할 수 없다. 강대위의 말에 우성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때 박일병이 동료들과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야, 내가 정말 확실히 기억했어. 저분 교범에 나온 분 맞아. 정말? 누구인데? 공군 여군 발전사에 나온 분이야. 특수부대 관련해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신 분이었어. 박일병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더욱 관심을 보인다. 그럼 진짜 군인이신 거야? 아니, 그럴 리 없어. 민간인이잖아. 그런데 왜 교범에 나와? 병사들의 대화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한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하지는 못한다. 단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만 느낄 뿐이다. 최소령이 병사들의 대화를 듣고 비웃는다. 교범에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여자가 뭘 했다고 교범에 나와? 소령님, 요즘은 여군들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활약이라니 웃기는 소리 해. 여자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최소령의 편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에 면회실의 여성 면회객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저 사람 말이 너무 심하네요.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하지만 최소령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거칠어진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심해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죠. 소령님, 그런 말씀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위도 최소령의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대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차라니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우성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진다. 어머니가 성별로 차별받는 것을 보는 게 참을 수 없다. 소령님, 정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성이 참지 못하고 소리친다. 뭐라고? 1등병이 소령한테 소리쳐? 최소령이 우성에게 다가간다. 저는 제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명예라고? 규정도 안 지키는 어머니가 무슨 명예야? 최소령의 말에 우성이 완전히 화를 낸다. 우리 어머니를 모독하지 마세요. 모독이라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성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훌륭하다고? 그럼 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거야? 김중희가 거든다. 신분을 숨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제발 그만하세요. 우성이 절규한다.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규정을 지키라는 거야. 김중희도 목소리를 높인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다. 뭐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강대위가 묻는다.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괴롭힌다고요?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최소령이 발끈한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당한 요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든다. 제 아들을 모독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입니까? 모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한다. 그렇게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면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진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본다. 김중희와 최소령은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마침내 이 거만한 여자의 정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한다. 경고라니요? 강대위가 의아해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김중희가 비웃는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후회를 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가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댄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과연 이 신비로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녀가 말한 후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면회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 장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뭔가 불안한 기색도 보인다. 우성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다. 다른 면회객들도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병사들은 여전히 교범에서 본 그 여군 장교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킬 것이다. 그녀의 손이 선글라스에 닿는 순간 박일병이 갑자기 벌떡 일어선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다. 뭐야, 박일병? 김중희가 짜증스럽게 묻는다. 중희님, 저분 정말 교범에서 본 것 같아요. 박일병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교범이라니 또 그 소리야? 최소령이 비웃는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박일병이 흥분해서 말한다. 공군 특전사 교범 147페이지에 나온 분이에요. 뭐라고? 강대위가 눈을 크게 뜬다. 교범에 나올 정도라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박일병 확실해? 네. 여군 발전사 부분에 나온 분이에요. 특수작전 관련해서 엄청난 기록을 세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아, 맞다. 나도 그 페이지 봤어. 이일병이 소리친다. 뭔가 굉장한 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냐? 여군 최초로 뭔가를 하신 분이라고 했잖아. 정일병도 거든다.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진다. 김상사가 당황한다.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면회 중이잖아. 하지만 병사들의 관심은 멈추지 않는다. 상사님, 정말 교범에 나온 분 같아요. 그럼 진짜 군인이신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금 민간인 면회객이잖아. 병사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난다. 그때 조일병이 자세히 기억해낸다. 아, 기억났어. 공군 여군 최초로 특수작전 사령부에 들어가신 분이야. 정말? 응. 그리고 뭔가 대단한 작전에도 참여하셨다고 했어. 어떤 작전? 해외 파병도 여러 번 가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조일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더욱 관심을 보인다. 강대위가 점점 불안해한다. 만약 정말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일병, 정말 확실한 거야? 네, 대위님.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였더라? 박일병이 머리를 극적인다. 김 뭐였지? 김중희가 여전히 의심한다. 교범에 나온다고 해서 뭐가 대단해? 그냥 홍보용으로 나온 거 아닐까? 아니에요, 중희님. 이일병이 말한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전설 같은 분이라고. 전설이라고? 최소령이 비웃는다. 여자가 무슨 전설이야? 하지만 병사들의 증언은 계속 이어진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수작전 훈련에서 남자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하셨다고 했어요. 정일병이 말한다. 그리고 해외 작전에서도 큰 공을 세우셨다고. 정말? 네, 심지어 포상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녀는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아직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는 않는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상사가 걱정스럽게 강대위에게 다가간다. 대위님, 혹시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죠? 그럴 리 없어. 그런 분이 왜 여기 민간인 면회객으로 와? 강대위가 애써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병사들 말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강대위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 만약 정말 그런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특히 최소령의 성차별적 발언들은 군인으로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일병이 갑자기 손뼉을 친다. 아, 기억났어. 김미정 대령. 김미정 대령? 다른 병사들이 되묻는다.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 김미정 대령님이야. 정말? 응. 맞아. 그분 이름이 김미정이었어. 병사들이 흥분한다. 김중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작전처장이라면 공군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직이다.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설마 그럴 리가. 김중희가 중얼거린다. 진짜 그런 분이 왜 여기 면회를 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다. 최소령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말도 안 돼. 여자가 작전처장이라고. 그런 자리에 여자가 앉을 리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동요가 느껴진다. 요즘은 여군들도 고위직에 많이 진출했다고 하던데. 김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도 작전처장은 말이 안 돼. 박일병이 더 자세히 기억해낸다. 아, 그리고 해외 작전에서 특공 작전을 성공시키셨다고 했어요. 특공 작전? 네, 정말 위험한 작전이었는데 완벽하게 성공시키셨다고. 대단하네. 병사들이 감탄한다. 그래서 교범에 실린 거구나. 그녀는 병사들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를 회상한다. 2018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작전이 떠오른다. 정말 위험했던 작전이었다. 동료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그 밤. 모든 것을 걸고 성공시켰던 그 작전이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니 감회가 새롭다. 우성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엄마, 혹시 병사들이 말하는 그분이? 모르겠다, 우성아. 나는 그냥 내 어머니일 뿐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답한다.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이일병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한다. 저분 정말 김미정 대령님 같아요. 자세 보세요.
완전히 군인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정일병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왜 신분을 숨기고 계실까? 글쎄,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지. 강대위가 점점 더 불안해한다. 만약 정말 작전처장급 인물이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부대 전체가 큰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김 상사, 혹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글쎄요, 어떻게 확인하죠? 본부에 연락해서.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중희도 마찬가지다. 신임 장교로서 이런 실수를 한다면 군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설마 정말 그런 분일까? 김중희가 중얼거린다. 그럴 리 없어. 그런 분이 왜 여기 면회를 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최소령만은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 말도 안 돼. 여자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을 리 없어. 분명히 착각이야.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간다. 만약 정말 그런 분이라면 자신이 한 성차별적 발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조일병이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김미정 대령님은 공군 역사상 최초로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에 임명되신 분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해외 작전 경험도 풍부하시고. 대단하시네. 병사들의 존경 어린 대화가 이어진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점점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있다. 장교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고 병사들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본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시계가 오후 4시 20분을 가리킨다. 면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연 병사들의 추측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병사들의 추측이 계속되는 가운데 면회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한다. 김중희와 최소령, 강대위는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된다.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그렇게 제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요. 최소령이 비웃듯이 말한다. 빨리 하세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한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신다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과라니요? 김중희가 발끈한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신 것과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신 것들 말입니다. 그녀의 지적에 장교들이 당황한다. 차별이라니 우리가 언제 차별했습니까? 강대위가 반박한다.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박일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인다. 야, 정말 그분 같은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병사들도 점점 더 긴장하고 있다. 만약 정말 김미정 대령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조용히 해. 김 상사가 병사들을 제지한다. 하지만 그 자신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말한다. 정말로 사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령이 강하게 말한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정당한 요구입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반문에 최소령이 말문이 막힌다. 좋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한다. 그렇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향한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 면회실에는 정적만이 흐른다.
선글라스가 천천히 벗겨진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춘다.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이 드러난다.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의 위엄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녀가 조용히 묻는다. 장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아직 부족하다면. 그녀가 코트의 앞자락을 천천히 젖힌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가슴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달려있다. 독수리와 무궁화가 새겨진 은색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인다. 대한민국 공군의 고위 장교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저게. 김중희가 말을 잇지 못한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가 어깨에 휘장을 보여준다.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대한민국 공군 최고 수준의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 중 하나다. 합동. 특수작전 사령부. 강대위가 중얼거린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박일병이 가장 먼저 반응한다. 김미정 대령님이시다. 그의 외침이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난다. 계급의 무게를 가장 잘 아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대령님께 경례. 이일병이 큰 소리로 외친다. 면회실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완벽한 경례 자세를 취한다. 대령님께 경례. 면회실이 경례 소리로 가득 찬다. 민간인 면회객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안다. 방금까지 평범한 민간인으로 여겨졌던 여성이 갑자기 모든 군인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김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방금까지 민간인 주제라고 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3계급이나 위의 고위 장교였다. 네. 대령님께. 그가 황급히 경례를 하려고 하지만 손이 떨린다. 완전히 패닉 상태다. 평생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다. 신임 장교로서의 앞날이 깜깜하다. 최소령은 더욱 충격을 받는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 그 여성이 자신과 같은 계급의 고위 장교였다. 아니, 보직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는 되돌릴 수 없다. 강대위도 마찬가지다. 작전처장이라면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보직이다. 그런 분을 면회 규정을 어겼다고 압박했다니. 대령님, 저희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군 생활 15년 만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 김상사는 20년 군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대령을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면회 태도를 지적했다니. 대령님께 경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있다. 이런 실수는 부사관에게 치명적이다. 우성이 가장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어머니가 대령이라니. 지금까지 왜 숨기고 있었던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우성의 목소리가 떨린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여 있다. 왜 지금까지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안하다, 우성아. 때가 되면 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도 떨린다. 지금 누굴 무시한 줄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더 이상 부드러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다. 수많은 부하를 지휘해온 지휘관의 목소리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입니다. 폭탄 선언이 떨어진다. 면회실의 모든 이들이 경직된다. 민간인 주제라고 하셨죠? 그녀가 김중희를 바라본다. 그 시선의 무게에 김중희가 견디지 못한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최소령을 바라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소령이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사과한다.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저분이 대령이시라고요? 여자 대령님이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 청년은 대령님 아들이구나.
부럽다. 시선들이 우성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우성은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관심이 아니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대위가 다시 사과한다. 저희가 정말 신뢰를 범했습니다. 신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다.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것이 단순한 신뢰입니까? 장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병사들은 감탄하고 있다. 진짜 김미정 대령님이셨어. 대단하시다. 우리가 교범에서 본 그분이셨구나. 하지만 장교들의 처지를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다. 고위 장교를 민간인으로 착각하고 무시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무시로 가득했던 분위기가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변했다. 모든 군인들이 그녀 앞에서 위축되어 있다. 방금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다. 대령이라는 계급의 무게가 면회실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대령님. 김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한다. 지금은 제 아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녀가 다시 우성을 바라본다. 아들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하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왜 이제야? 우성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있다.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속인 것에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성아, 엄마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위험 있는 대령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가 되려고 한다. 면회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면회객 여러분께서는 질서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대령의 정체가 밝혀진 충격이 너무 크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면회실의 공기가 무겁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면회실에 흐르는 정적이 길게 이어진다. 김미정 대령이라는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진 후 아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모든 군인들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인 면회객들은 상황 파악에 여념이 없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는다. 경례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녀의 허락에 모든 군인들이 경례를 푼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대위가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위님,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하다. 여기서는 저도 그냥 한 어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군인들이 그녀 앞에서 위축되어 있다. 우성이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지금까지 알던 어머니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엄마, 정말 대령님이세요? 우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렇다. 하지만 내 앞에서는 항상 그냥 엄마였잖니.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는다. 계급장은 여전히 보이지만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진다. 그렇지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성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있다. 저는 지금까지. 우성의 말이 끊어진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각했다. 가끔 늦게 들어오고 출장을 자주 가는 것도 단순한 회사 일이라고 믿었다. 우성아,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유죠? 그녀가 잠시 침묵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20년간 숨겨온 진실을 어떻게 한 번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매일 밤 엄마 걱정하며 잠들지 못할까봐. 그게 무슨... 우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가 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도 있고. 우성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어머니의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지금까지 단순한 사무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2018년에 아프가니스탄에 6개월간 파병을 갔었다. 충격적인 고백이다. 우성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어머니가 긴 출장이라고 했던 그 6개월이 실제로는 전쟁터였다. 아프가니스탄이요? 우성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엄마가 말씀하신 유럽 출장이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장교들도 숙연해진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곳에서의 6개월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이 된다. 강대위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아십니까? 그녀가 강대위를 바라본다. 네, 대령님.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대는 특수구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과거의 기억이 담겨 있다. 동료 한 명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저희가 구출 작전에 나섰죠.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대령님께서 직접 작전에 참여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지휘관이라고 해서 뒤에만 있을 수는 없죠. 그녀의 답변에 모든 이들이 감탄한다. 고위 장교가 직접 위험한 작전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 상사가 진심으로 말한다. 그럼 그때 엄마가 자주 전화하신 것도 우성이 깨닫는다. 혹시 마지막 일지 몰라서 그랬다. 그녀의 고백에 우성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을 때 자신은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하며 지냈다. 얼마나 무심했던가. 대령님, 그 작전은 성공하셨습니까? 박일병이 궁금해한다. 성공했습니다. 동료를 무사히 구출했죠.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망설인다. 쉽지 않은 작전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이 긴장한다. 그때가 제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과거를 회상한다. 동료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실패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집에 있는 아들 생각이 계속 났어요. 우성이 어머니의 진심을 느낀다. 그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니. 엄마, 그럼 지금까지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엄마도 견뎌낸 일이라고 했지?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는다. 이제는 계급장이 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어머니의 손이다. 그 말들이 다 진짜였구나. 우성이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다. 소령님, 괜찮습니다. 그녀가 관대함을 보인다. 다만 앞으로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령이 고개를 숙인다. 대령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군요. 그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단순히 계급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다. 엄마, 그럼 지금까지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 우성이 말한다. 어렸을 때 엄마가 늦게 들어오시면 항상 상처투성이셨던 것도 특수부대 훈련 때문이었다. 그녀가 솔직하게 답한다. 훈련이 정말 힘들었거든. 하지만 내 앞에서는 아픈 티를 낼 수 없었지. 김중희가 감탄한다. 대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정과 군 생활을 동시에 해내신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말한다. 특히 우성이가 어렸을 때는 더욱 그랬죠. 엄마로서의 역할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항상 고민했어요. 그럼 엄마는 후회한 적 없으세요? 우성이 묻는다. 후회보다는 미안함이 더 컸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해진다.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엄마. 우성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을까. 강대위가 진심으로 말한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큰 분을 몰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위님,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한다. 제 아들도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성이 어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계급의 권위보다는 원칙과 공정함을 중시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우성아. 하지만 너도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해. 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김 상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한다. 대령님 2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분은 처음 뵙습니다. 상사님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죠. 그녀가 부사관에게도 예의를 갖춘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다. 다른 면회객들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제는 존경으로 바뀌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군요. 진심 어린 감탄이 이어진다. 엄마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말할게요. 우리 어머니는 대령님이라고. 우성의 말에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 그런 것보다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면회실의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당당함, 아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의심하거나 무시할 이유가 없다. 대령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강대위가 미안해한다. 대위님, 저는 오늘 대령이 아니라 정호성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이 감동한다.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시계가 오후 4시 40분을 가리킨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면회실이 따뜻한 화해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린다. 무거운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진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한다.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온다. 이중령이다. 48세, 공군 사관학교 13기생으로 오랜 군 경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어 불만이 쌓인 상태다. 특히 여성 장교들의 승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무슨 소동입니까? 이중령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강대위가 급히 달려가 격려한다. 중령님 그게. 대답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이중령의 눈이 면회실을 둘러본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선이 멈춘다. 대령 계급장이 보이지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이중령이 그녀를 가리킨다. 중령님 김미정 대령님이십니다. 강대위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김미정 대령이라고요? 이중령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진다.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님이신데요. 말도 안 됩니다. 이중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진다. 면회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인다. 모든 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중령을 바라본다. 방금까지 화해의 분위기였는데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인가? 중령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녀가 차분하게 묻는다. 여자가 작전처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중령의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성이 다시 긴장한다. 어머니가 또 다른 무시를 당하는 것인가? 중령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령님이세요. 우성이 용기를 내어 말한다. 1등병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중령이 우성을 제압한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보직에 여자가 앉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중희가 당황해서 말한다. 중령님, 아까 확인이 되었는데요. 확인이라니요? 무슨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계급장과 휘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편견에 사로잡힌 그는 아무리 증거를 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중령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정말 대령님이 맞으세요. 소령마저 속았군요. 이중령이 비웃는다. 여자들이 요즘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시는군. 그의 말에 면회실의 여성 면회객들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다. 중령님, 그런 말씀은 좀. 강대위가 말리려 한다.
대위는 조용히 해. 이중령이 강대위를 제지한다. 내가 25년군 생활하면서 여자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 본 적이 없어.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시대가 바뀌어도 원칙은 안 바뀝니다. 그녀는 이중령을 조용히 바라본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봤다.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편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중령님, 제가 무엇을 증명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증명이라고요? 이중령이 비웃는다. 여자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일병이 참지 못하고 말한다. 중령님, 교범에도 나와 있어요. 교범이라니 그런 건 홍보용일 뿐이야.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일병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 거야? 이중령이 박일병을 윽박지른다. 병사들이 모두 주눅든다. 중령님께서는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녀가 다시 차분하게 묻는다. 증거라. 이중령이 잠시 생각한다. 그렇다면 본부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확인해 보겠어요. 이중령이 휴대폰을 꺼낸다. 지금 당장 특수작전 사령부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가 태연하게 말한다. 하지만 이중령은 망설인다. 만약 정말 그런 분이라면 자신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중령이 머뭇거린다. 중령님, 왜 안 하세요? 김중희가 묻는다. 그냥. 그런 건 필요 없어. 이중령이 급히 말한다. 어차피 여자가 그런 자리에 있을 리 없으니까. 그의 편견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낸다.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국방부 인사참모부에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이 긴장한다. 설마 그런 곳에 전화를. 이중령이 당황한다. 물론입니다. 제 신분을 확인받겠습니다. 그녀가 번호를 누른다. 여보세요, 인사참모부장님이신가요? 전화가 연결되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다. 저 김미정입니다. 전화기를 통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스피커폰으로 설정한다. 모든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다. 참모부장님, 제 신분에 대해 의심하는 분이 계셔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김미정 대령님 말씀이십니까? 전화기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계시는 분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군의 자랑입니다. 이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한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대령을 모독한 죄는 군인에게 치명적이다. 참모부장님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는다. 이제 확인되셨습니까? 그녀가 이중령을 바라본다. 저는 이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시다면 다른 곳에도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중령이 황급히 말한다. 하지만 그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중령님, 강대위가 급히 말린다. 더 이상은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중령이 고집을 부린다. 중령님,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묻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무엇입니까? 여자는 원래 그런 일에 맞지 않아요. 이중령의 편견이 끝까지 드러난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5년군 생활 경험으로. 이중령이 목소리를 높인다. 여자들은 체력도 약하고 판단력도. 중령님, 그만하십시오. 김중희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제발 더 이상은. 너희들까지 여자 편을 들 거야? 우성이 참지 못하고 일어선다. 중령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훈련을 견뎌내셨는지 아세요? 1등병은 조용히 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셨어요. 그런 건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야.
이중령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과장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중령님께서는 실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건. 이중령이 당황한다. 그는 실제로 실전 경험이 없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행한 작전에 대해 말씀드릴까요? 그런 건 기밀 아닙니까? 공개 가능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2018년 7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역에서 우리 부대원 한 명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다. 저는 직접 구출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밤중에 적진 2km 깊숙이 침투해서요. 정말입니까? 박일병이 감탄한다. 적군이 30명 정도 있었지만 우리는 6명뿐이었습니다. 위험하셨겠어요. 김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동료를 버릴 수는 없었죠. 작전은 성공했고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이들이 감탄한다. 이중령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중령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묻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요.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중령이 마침내 고개를 숙인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보다는 앞으로 바뀌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녀가 관대하게 말한다. 편견을 버리고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최소령이 다시 한번 말한다. 정말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몰라봤다니요. 소령님도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우성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본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우성아, 중요한 건 편견을 이겨내는 거야. 네, 알겠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면회실의 분위기가 다시 안정된다. 편견과의 마지막 대결이 끝났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경험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다. 진정한 승리였다. 시계가 오후 4시 50분을 가리킨다. 이제 정말로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 하지만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다. 편견은 사라지고 진정한 이해가 자리 잡았다.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있다. 면회실에 마지막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편견이 사라진 지금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다. 이중령도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른 장교들 역시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자 간의 대화다.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들에게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우성아, 이제 엄마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다. 그녀가 아들의 손을 꼭 잡는다. 그 거친 손에서 우성은 어머니의 지난 세월을 느낀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일이기도 했거든. 저를 위해서요? 우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는 너 같은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야. 그녀의 말에 우성이 깊이 감동한다. 엄마.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그녀의 고백에 우성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김중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대령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정우성 1등병을 잘 지도하겠습니다. 중희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다시 한번 당부한다. 제 아들도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네요. 우성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 이제 제가 왜 힘든 훈련을 견뎌야 하는지 알겠어요. 왜지?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우성의 말에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진다.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강대위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한다. 정우성 1등병 정말 훌륭한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성의 목소리에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지금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생겼다. 어머니를 닮은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이다. 박일병이 동료들과 함께 다가온다. 대령님, 저희가 교범에서 봤던 그 이야기들이 다 사실이었군요. 어떤 이야기들이지? 여군 최초로 특수부대에 들어가셔서 남자들을 제치고 훈련 1등을 하셨다는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구나. 그녀가 미소를 짓는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일병이 궁금해한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했거든. 지금 상황과 비슷하네요. 정일병이 말한다. 그렇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어 있어. 그녀의 말에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김상사가 진심으로 말한다. 대령님, 저희 같은 부사관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됩니다. 상사님이야말로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대령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김상사의 말에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최소령이 다시 한번 사과한다. 대령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소령님,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나라를 지키는 동료니까요. 그녀의 포용력에 최소령이 깊이 감동한다. 이중령도 마지막으로 인사한다. 대령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편견을 버리고 실력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겠습니다. 중령님, 고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죠. 네, 오늘 배운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중령의 진심 어린 다짐에 모든 이들이 안도한다. 그때 면회 종료 방송이 마지막으로 흘러나온다.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면회객 여러분께서는 질서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는다. 이 소중한 순간을 더 간직하고 싶어 한다. 특히 그녀와 우성에게는 더욱 그렇다. 우성아, 이제 엄마가 가야겠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선다. 떠나기 싫지만 규정은 지켜야 한다. 네, 엄마. 다음에 또 와주세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녀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린다. 엄마, 제가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성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다만 더 단단해져야 해.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엄마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녀의 말에 우성이 깊이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그럼 앞으로도 위험한 일을 계속하셔야 해요? 우성의 걱정스러운 질문이다. 우성아, 엄마의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알겠어요. 하지만 꼭 조심하세요. 고맙다. 그리고 너도 여기서 조심해라. 훈련할 때 다치지 말고. 모자간의 걱정이 서로에게 전해진다. 그녀가 가방에서 처음에 준비했던 편지를 꺼낸다. 이거 읽어봐. 엄마 마음이 다 담겨 있어. 고마워요, 엄마. 우성이 편지를 소중히 받아든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천천히 읽어라.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선물이다. 다른 면회객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바라본다. 정말 훌륭한 모자관계네요. 저런 어머니를 두신 아들이 부럽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진심 어린 감탄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 바로 아들의 행복이다. 강대위가 마지막으로 인사한다. 대령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대위님,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꼭 훌륭한 특전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특전사보다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그녀의 당부에 강대위가 깊이 감동한다. 모든 간부들이 하나씩 인사를 한다. 대령님께 경례.
마지막 경례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그녀는 경례보다는 따뜻한 인사를 더 좋아한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부탁드려요. 네, 대령님. 우성이 어머니와 마지막 포옹을 나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성아. 짧지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숨길 것도 오해할 것도 없다. 우성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라. 뭐예요, 엄마?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다. 네, 엄마. 꼭 기억할게요. 그리고 편견에 맞서 싸우되 미워하지는 마라.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녀가 면회실 문 앞에 도착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본다. 아들이 의젓한 자세로 서서 배웅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순간 그녀는 깨닫는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령님께 경례. 우성의 마지막 경례가 면회실에 울려 퍼진다. 이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한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한다. 더 이상 숨겨야 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진정한 자부심이 가슴에 차오른다. 그녀가 마침내 문을 나선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확신에 차 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오늘 그녀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해냈다. 훌륭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부대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계룡대의 바람이 그녀의 군복을 흔든다.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그 깃발 아래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있다. 그들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다. 부대 안에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조국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발걸음 소리. 그 속에는 자신의 아들도 있다.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고 더욱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그녀가 하늘을 바라본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빛처럼 보인다. 오늘의 면회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 김미정 대령이 차에 오른다. 백미러로 부대를 한 번 더 바라본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 시동을 걸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 군복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차가 부대를 떠나간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아들과 함께 그리고 조국과 함께. 바람이 다시 불어온다. 태극기가 더욱 당당하게 펄럭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도 평화롭게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그 평화 뒤에는 별을 단 한 어머니의 숨은 헌신이 있었다. 이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며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김미정 대령, 그녀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별빛이 하나 둘뜨기 시작한다. 그 별들이 오늘 밤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 별들 중에는 한 어머니의 사랑도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다. 별보다 무거운 모성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다.